결혼기념일. 남편은 첫사랑과 스위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야기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사진을 응시하는 제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죠. 이 사진은 제 가장 친한 친구 유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다급하고 분노의 찬 목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외쳤습니다. 은하야, 너 이거 빨리 봐. 우리 남편이 스위스로 출장 갔다가 우연히 강지훈이랑 임세라 결혼식 하는 걸 봤대. 이 나쁜 것들이 너 몰래 혼인신고까지 했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저것들한테 다 뜯기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지. 저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강지훈은 지난주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스위스로 가야 한다며 제게 기념일 선물로 비싼 시계를 사줬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저를 몇 번이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돌아오면 로맨틱한 기념일을 보내자고 속삭였죠. 이제와 생각하니 그 모든 다정함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첫사랑과 결혼의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임세라. 강지훈의 대학 시절 첫사랑. 당시에는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재벌 2세를 따라 떠났던 여자입니다. 그러다 재벌 2세에게 버림받자 다시 강지훈을 찾아왔죠. 저는 강지훈이 그녀에게 그저 잊지 못할 예정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몰래 결혼까지 할 정도로 깊은 사이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와 강지훈은 대학 동기였습니다. 평범한 집안이었던 그는 졸업 후 창업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이 주신 혼수자금을 꺼내 그의 사업 초기 자본금으로 보태주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그를 도와 영업을 뛰고 거래처를 뚫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는 밤낮으로 병실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늘 제가 우리 집안의 1등 공신이라고 말씀하셨고 강지훈 역시 저와 결혼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업이 성공가도에 오르자 그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조강지처가 지겨워진 걸까요? 돈만 밝히던 첫사랑에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결혼증명서 위에는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3일 전 저와 강지훈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에 다른 여자와 이국 땅에서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가슴이 무딘 칼에 베이는 것처럼 아파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였습니다. 저 서운하는 당하고만 사는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강지훈이 감히 저를 배신하고 임세라가 이토록 뻔뻔하게 남의 남편을 빼앗았다면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저는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유미야, 부탁 좀 할게. 두 사람 스위스 혼인신고 정보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리고 강지훈이 이번에 스위스 가면서 결혼 말고 회사 자산을 빼돌린 정황은 없는지도 같이. 유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남편한테 바로 사람 시켜서 알아보라고 할게. 은하야, 너 혼자 끙끙 앓지 마. 정 안 되면 그냥 회사에 쳐들어가서 다 까발리자. 저놈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인간인지 온 세상에 알려야 해. 저는 냉소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
나는 순간의 복수 따위는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건 강지훈과 임세라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거야. 자신들의 배신에 대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문득 오빠, 서은혁이 떠올랐습니다. 오빠는 재계에서 냉혹하기로 소문난 인물입니다. 오빠가 설립한 서진그룹은 여러 분야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과거 강지훈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오빠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제가 애원하고 조르자 마지못해 허락하며 그 뒤로 강지훈의 사업을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강지훈이 제게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면 오빠는 절대로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유미와의 통화를 끊고 주소록에서 오빠라는 이름을 찾아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침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강지훈은 스위스에 일주일은 더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벌써 돌아온 걸까요? 저는 급히 휴대폰 화면을 끄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지훈은 말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쇼핑백을 들고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저를 안으려고 팔을 뻗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강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고 얼굴의 미소가 살짝 옅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을 보며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은하야, 무슨 일이야? 컵겠어? 다치진 않았고? 그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남자의 연기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실수로 부딪혔어. 다음 주에 온다더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강지훈은 쇼핑백을 내려놓고 허리를 숙여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잘 풀려서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빨리 왔지. 서프라이즈라. 정말 엄청난 서프라이즈네요. 저는 그의 위선적인 옆모습을 보며 속으로 증오를 키웠지만 겉으로는 감동한 척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유리 조각을 다 치운 강지훈은 쇼핑백에서 눈부신 목걸이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은하야, 3주년 축하해. 스위스에서 특별히 샀어. 마음에 들어? 그 목걸이는 사진 속 임세라가 목에 걸고 있던 것과 똑같은 라인의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억누르며 목걸이를 받지 않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예쁘네. 일단 놔둬. 나 좀 피곤해서. 강지훈의 눈빛에 불쾌함이 스쳤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래? 그럼 먼저 쉬어. 난 샤워 좀 하고 올게.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자 저는 다시 몸을 피하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응, 그래. 침실에 들어와 문에 기대자 거실에서 강지훈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꿀이 뚝뚝 떨어질 듯한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세라야, 나 집 도착했어. 걱정 마. 서은아는 아무것도 몰라. 응. 이쪽 일 정리되는 대로 바로 데리러 갈게. 사랑해. 이게 바로 제가 3년간 사랑했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제게는 가증스러운 연기를 하고 첫사랑에게는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남자. 저는 망설임 없이 오빠 서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이 메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빠, 시작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오빠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야, 이 밤중에 웬일이야? 아직 안 자고. 강지훈 그 자식이 또 속썩였어? 저는 심호흡하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강지훈이 바람 폈어. 뭐라고? 오빠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가워지며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내 동생을. 천천히 말해봐.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휴대폰 속 사진을 오빠에게 전송하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 3주년 기념일이야. 강지훈은 출장 간다고 스위스로 가서 임세라랑 몰래 혼인신고하고 결혼식까지 올렸어. 유미 남편이 스위스에서 직접 보고 찍은 사진이야. 증거는 확실해.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내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책상을 내리친 듯한 소리였습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은혜도 모르는 배운 망덕한 놈. 네가 그렇게 울면서 부탁하지만 않았어도 절대 결혼 안 시켰어. 내가 뒤에서 얼마나 밀어줬는데. 그 그로크로로터리로 가는만 펑덕한동. 이제 와서 주제도 모르고 널 무시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빠, 더는 못 참겠어. 강지훈, 그리고 임세라, 둘 다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모든 걸 잃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만들겠어. 좋아. 오빠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은하야. 오빠가 깨끗하게 처리해 줄게. 강지훈 회사가 이만큼 큰 건 절반은 내 혼수 자금 덕이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뒤에서 도와준 덕이야. 감히 널 배신해?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만들어주지. 저는 전화기 너머로 분노하는 오빠의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는 항상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든 가장 먼저 나서서 저를 지켜주었죠. 과거 제가 가진 것 하나 없던 강지훈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을 때 오빠는 반대하면서도 결국 저를 위해 강지훈에게 수많은 기회와 자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강지훈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빠, 걔 회사 부도 내고 빼돌린 재산 전부 회수해야 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걔가 혼인빙자 사기에 중혼까지 저지른 쓰레기라는 걸 알게 해줘.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문제 없어. 지금 당장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놈의 회사 자금줄부터 끊고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겠어. 그리고 핵심 기술 인력이랑 고객들도 전부 빼내올 거야. 임세라 그 여자도 감히 내 동생 남편을 빼서 가만두지 않겠어. 오빠, 고마워.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해방과 복수를 다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빠한테 뭘. 힘들게 버티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해. 강지훈이 너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당장 사람 보내서 박살 내버릴 테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자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지훈, 임세라. 너희들의 좋은 시절은 이제 끝났어. 이제부터는 나, 서은아의 복수 시간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비 끝. 내일 아침 강지훈 회사에 깜짝 선물이 도착할 거야.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실 밖으로 나가자 마침 샤워를 마치고 나온 강지훈과 마주쳤습니다. 목욕 가운을 걸친 그의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제게 지어 보이는 그 위선적인 미소. 은하야, 왜 거기서 있어? 아직도 화났어? 저는 그를 무시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강지훈이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려 했습니다. 은하야, 나 좀 봐. 갑자기 돌아와서 놀랐지? 저는 그의 손길을 피하며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강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고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럼 먼저 쉬어. 난 서재에서 일 좀 처리하고 올게. 내일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그가 서재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일 처리? 임세라에게 연락하거나 무너져가는 회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겠지.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오빠가 이미 빠져나갈 수 없는 거미줄을 쳐놓았다는 사실을. 저는 휴대폰을 들어 유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지훈이 재산 빼돌린 증거 찾았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남편이 사람 시켜서 찾았어. 강지훈이 스위스에 비밀 계좌를 만들어서 최근 반년치 회사 수익금을 전부 거기로 빼돌렸대. 현지에 빌라도 하나 샀는데 임세라랑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증거는 전부 저장해놨어. 언제든 보낼 수 있어. 좋아. 내일 강지훈 회사에 문제 터지면 그때 결정타를 날리자. 전화를 끊고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강지훈과 함께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시절의 풋풋한 사랑, 창업 초기의 고된 시간, 결혼 후에 달콤했던 순간들. 이제와 생각하니 그 모든 달콤함은 그가 공들여 만든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지막 남았던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이런 인간에게는 어떤 동정심도 필요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거실에서 강지훈이 다급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회사 계좌가 동결된 건데? 투자권은 왜 갑자기 엎어진 거냐고. 당신들 일 처리 이따위로 할 거야?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의 일 처리는 정말 빠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씻고 침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지훈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다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목소리를 낮추더니 금방 가겠습니다. 라고 서둘러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은하야, 회사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아침은 혼자 챙겨 먹어.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강지훈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재킷을 집어들고 허둥지둥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황급한 뒷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강지훈, 이건 시작에 불과해. 더 재미있는 일들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는 식탁에 앉아 우유 한 잔을 따르고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효과 만점인데 계속해줘. 오빠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 마.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이제부터 놈의 핵심 팀을 와해시키고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거야. 강지훈은 하루 종일 회사에 있다가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피곤함과 짜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썼습니다. 은하야, 나왔어.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턱을 기댄 채 살짝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힘들었지? 아직도 저녁 준비하고 있었네. 저는 든 요리 도구를 내려놓으며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려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많이 힘들었지?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강지훈이 제 뺨에 입을 맞추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수줍은 척 그를 밀어냈습니다. 얼른 손 씻고 와. 밥 먹자. 다 식겠다. 식탁에서 강지훈은 계속해서 제게 반찬을 집어주며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계좌 동결이나 투자 실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작은 문제가 생겼지만
금방 해결될 거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의 친절을 받아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연기를 하다니 정말 내가 바보인 줄 아나. 지훈 씨.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 눈밑이 퀭하네. 퀭하네. 회사 일이 너무 힘들면 우리 오빠한테 말해볼까? 혹시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저는 일부러 오빠 이야기를 꺼내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작은 일로 형님을 귀찮게 할 수는 없지. 그리고 내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계속 남한테 기대. 남이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창업 초기에 오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 모든 혼수자금이 없었다면,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와서 배신해놓고는 오빠를 남 취급하다니.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이해심 많은 아내인 척했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도울 일 있으면 꼭 말해줘. 응. 너만 있으면 돼. 강지훈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는 거겠죠. 식사를 마치고 강지훈은 서재에서 일을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식탁을 치우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재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조용히 서재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역시나 안에서 강지훈이 목소리를 낮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라야. 걱정하지 마. 회사에 작은 문제가 생긴 것뿐이야. 금방 해결될 거야. 재무팀에 이미 해결책 찾아보라고 했어. 작은 문제도 곧 풀릴 거고 스위스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여기 안정되면 바로 데리러 갈게. 우리 당당하게 같이 살자. 뭐? 스위스 빌라를 팔자고? 안 돼. 그건 우리 신혼집인데 어떻게 팔아? 강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짜증이 섞였습니다. 돈 걱정하는 건 알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야. 시간 좀 더 줘.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임세라도 보통 내기는 아니군요. 강지훈 회사에 문제가 생기자마자 재산을 팔아 자기 몫을 챙기려 하다니. 자기 몫을 챙기려 하다니. 자기 몫을 챙기려 하다니. 정말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와 유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지훈이 임세라랑 통화 중이야. 임세라가 스위스 빌라 팔려고 하는데 막을 방법 없을까? 그리고 강지훈 회사 재무 상태 좀 자세히 알아봐줘. 유미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문제 없어. 남편이 스위스 부동산 중개인이랑 아는 사이야. 말해두면 절대 못 팔게 할 수 있어. 재무 상태도 전문가한테 맡겨서 내일까지 결과 알려줄게. 고마워. 강지훈이 서재에서 나온 것은 깊은 밤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워 제가 깰까봐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저는 자는 척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얼굴 위에서 그의 시선이 복잡하게 머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를 생각하는 걸까요? 잠시 후 그는 작게 한숨을 쉬더니 저를 안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잠에서 깬 척 눈을 비볐습니다. 일 끝났어? 응, 끝났어. 기다리게 해서 미안. 얼른 자. 안아줄게.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는 제가 사준 것이 아닌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임세라와 함께 있을 때 밴 냄새겠죠.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재킷을 들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지훈 씨, 재킷 잊어버렸어. 아, 고마워, 여보.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 그가 탄 차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강지훈 나갔어. 다음 단계 진행해. 그리고 나 걔 없을 때 회사에 가서 증거 좀 모으려고. 오빠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내 비서 김 팀장 보낼 테니 같이 가. 내 안전이 최우선이야. 지금 강지훈 회사는 난장판일 테니 움직이기 편할 거야. 성장판일 테니 움직이기 편할 거야. 무리하지 말고 증거만 챙겨서 바로 나와. 30분 후 김 팀장의 차를 타고 강지훈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그의 회사. 예전에는 제가 점심을 싸들고 자주 왔던 곳이라 대부분의 직원이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수심 가득한 얼굴로 웅성거리고 있었고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만나러 왔어요. 지금 안에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주주들이랑 회의 중이세요.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던데, 그래요? 그럼 사무실에서 기다릴게요. 저는 김 팀장과 함께 강지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서류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컴퓨터는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파일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역시나 그가 회사 자산을 빼돌린 증거와 임세라와 나눈 메신저 대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애정 표현과 저를 어떻게 속일지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이 모든 증거를 촬영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바로 그때 누구 마음대로 들어왔어. 분노에 찬 강지훈의 목소리와 함께 그의 뒤로 심각한 표정의 주주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 씨, 뭐 좀 전해주려고 왔어. 문이 안 잠겨 있길래 들어와서 기다렸지.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강지훈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방금 뭐 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그냥 당신 컴퓨터 보면서 회사 상황이 어떤가. 내가 도울 일은 없나 보고 있었지. 저는 순진한 척하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 팀장이 제 앞을 막아서며 강지훈을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강 사장님, 사모님께서 남편 사무실에 오신 게 무슨 문제라도 됩니까? 강지훈은 김 팀장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빠의 사람인 것을 알아본 모양입니다. 그는 심호흡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주주들에게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너무 걱정해서요. 그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은하야,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니까 먼저 집에 가 있어. 저녁에 가서 다 설명할게.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 팀장과 함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사무실 건물을 나오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마터면 강지훈에게 들킬 뻔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사모님?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김 팀장님. 증거는 확보했어요. 이제 돌아가죠. 집에 도착해서 증거를 백업하고 있는데 현관문 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인터폰을 확인하니 세상에 임세라가
아이보리색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스위스 결혼식에서 입었던 웨딩 드레스와 거의 흡사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대놓고 도발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따 베로따 가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심호흡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에 기댄 채 비웃으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임세라 씨, 대낮부터 그렇게 차려입고 남의 집엔 무슨 일이에요? 웨딩드레스 패션쇼라도 보여주려는 건가? 아니면 강지훈이 말 안 했나? 우리 집은 상간녀 출입 금지인데. 임세라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서은아, 쇼하지 마. 상간녀. 난 이제 강지훈의 합법적인 아내야. 이게 스위스에서 발급받은 우리 결혼 증명서라고. 그녀는 명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 신발장 위로 던졌습니다. 펼쳐진 종이에는 강지훈과 그녀가 스위스에서 혼인신고를 한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종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비웃었습니다. 합법적인 아내? 스위스에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대한민국 법은 중혼을 인정하지 않아. 강지훈은 아직 나와 이혼 안 했어. 그 종이는 여기서 그냥 휴지 조각일 뿐이라고. 헛소리 마. 임세라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져 저를 밀치려 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지훈 씨가 곧 너랑 이혼할 거라고 했어. 그때가 되면 내가 명실상부한 사모님이고 이 집도 저 회사도 다 우리 거야. 알아서 꺼져. 내가 손쓰게 만들지 말고. 손을 써?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복도에 사는 이웃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쳤습니다. 임세라 씨, 대낮에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집주인을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누가 불륜녀고 누가 정식 아내인지 따져볼까요? 제 외침에 옆집 아주머니와 앞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임세라는 당황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와 강지훈의 결혼을 지켜본 옆집 아주머니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니, 저 아가씨는 누군데 남의 가정에 와서 행패야? 은하 씨랑 지훈 씨 3년 동안 얼마나 잘 살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웨딩드레스까지 입고 와서 저게 무슨 짓이람. 이웃들의 비난에 임세라는 저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서은아, 시끄러워. 강지훈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너랑 결혼한 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고 내가 없었으니까 네가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뿐이라고. 어쩔 수 없어서.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임세라, 너야말로 잊었나 본데 예전에 강지훈 돈 없다고 걔 월급까지 훔쳐서 재벌 2세한테 도망간 게 누구였지. 이제 와서 걔가 돈 좀 버니까 다시 빌붙는 거야? 네가 뭐 재활용센터라도 돼? 아니면 강지훈이 바보로 보여?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웃들 앞에서 그녀의 가면을 벗겨버려야 했습니다. 임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과거 그녀가 강지훈을 버린 일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강지훈이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냥 네가 신선해서 옛날에 못 이룬 거 한번 해보려는 것뿐이야. 지금 걔 회사 망하기 직전인 거 몰라? 계좌 동결되고 투자도 다 끊겼어. 네가 원하는 부유한 삶 꿈깨. 그러다 너까지 같이 나락으로 떨어질 테니까. 헛소리 마. 지훈 씨 회사가 왜 망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어. 믿든 말든. 여기. 오늘 오전에 내가 걔 회사 가서 찍은 사진이야. 주주들은 돈 내놓으라고 아우성이고 직원들은 짐 싸서 도망갈 준비하고 있어.
걔가 뱉는 말을 믿어? 저는 회사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임세라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의 차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그는 황급히 달려와 문 앞의 광경을 보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라야, 네가 왜 여기 있어? 호텔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지훈 씨, 이 여자 말이 사실이야? 당신 회사 정말 망했어? 임세라는 그의 팔을 뿌리치며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강지훈은 눈빛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서은아가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 사이 질투해서 이간질하는 거라고. 이간질. 저는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젯밤 강지훈과 임세라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임세라가 스위스 빌라를 팔자고 조르고 강지훈이 그녀를 달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강지훈, 이것도 내가 이간질하는 거야? 둘이 짜고나 속이고 회사 자산 빼돌린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녹음 내용의 이웃들은 경악하며 강지훈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세상에, 강 사장 그런 사람이었어. 은하 씨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신을 해? 강지훈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서은아, 네가 감히 녹음을 해? 내가 과해? 불륜의 중혼, 사기, 횡령까지 저지른 너보다 더? 강지훈, 오늘 임세라가 여기 온 덕분에 당신들 실체를 모두가 알게 됐네. 오늘부로 우리 이혼이야. 당신 그 합법적인 아내랑 둘이 어디든 꺼져버려. 이혼? 강지훈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서은아, 날 자극하지 마. 이혼하면 너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강지훈은 한 푼도? 저는 비웃었습니다. 강지훈, 네가 빼돌린 돈 전부 우리 공동 재산이야. 그리고 우리 오빠가 투자했던 돈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 거야. 넌 빈털터리로 쫓겨날 준비나 해. 빈털터리라는 말에 임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강지훈의 팔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지훈 씨, 저 여자 말대로 되면 안 돼. 스위스에 우리 집도 있고 계좌에 돈도 있잖아. 빨리 그 돈부터 빼내. 그녀의 말에 강지훈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이웃들의 눈초리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임세라 씨, 스위스에 있는 집이랑 계좌가 무사할 것 같아? 이미 강지훈의 스위스 자산은 전부 동결시켰어. 빌라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계좌에 있는 돈도 곧 회수될 거야. 네가 혼인 빙자 사기에 가담했다는 증거로 말이지. 뭐라고? 임세라는 비명을 지르며 강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지훈 씨, 저 여자 말이 사실이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돈 혼자 다 먹으려고 했어? 아니야. 서은아가 꾸민 짓이라고.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잖아. 네가 나만 안 꼬셨어도 이렇게 안 됐어.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싸우려거든 다른 데 가서 싸워요. 여기 더럽히지 말고 당장 여기서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테니까. 두 사람은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저를 노려보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이웃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은하 씨, 저런 쓰레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 그래, 이혼 잘했어. 은하 씨 정도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저는 이웃들에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동은 끝났지만 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임세라가 찾아와서 한바탕 했어. 강지훈 회사 지금 난장판일 테니 압박 강도를 더 높여줘.
오빠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이미 팀 시켜서 강지훈 회사 핵심 업무 장악 들어갔어. 3일 안에 완전히 무너질 거야. 집에서 안전하게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강지훈은 임세라와 함께 엉망이 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집에 앉아 김 팀장이 보내주는 실시간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지훈의 회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리고 임원들은 사무실 문 앞에서 해명을 요구하고 심지어 청소 아주머니까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보내준 사진 속에서 강지훈은 얼굴이 시뻘개져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임세라는 팔짱을 낀 채 옆에서 거들고 있었습니다. 한 쌍의 광대 같았죠. 곧이어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하야, 쇼가 시작됐어. 강지훈 자금줄은 완전히 끊었고 투자하기로 했던 3곳 전부 동시에 계약 해지 통보 보냈어. 위약금도 최고액으로 물게 될 거야. 오빠, 최고야. 다른 건? 당연히 있지. 걔네 핵심 기술팀에 연봉 3배랑 스톡옵션 제안했어. 방금 전원 사직서 냈다고 하더라. 그리고 가장 큰 부동산 프로젝트도 계약 일방적으로 파기시켰어. 자금난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명분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강지훈은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아, 그리고 걔네 회사 탈세 증거도 국세청에 익명으로 제보해놨어. 내일 아침이면 세무조사 들어갈 거야. 오빠, 정말 완벽해. 전화를 끊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지금쯤 강지훈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상상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오후 3시쯤 김 팀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강지훈의 회사는 완전히 마비 상태라고 했습니다. 공사 대금을 치르지 못해 인부들은 파업에 들어갔고 협력업체들은 빚 독촉을 하러 와 회사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임세라는 회사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다 쫓겨나 회사 앞에서 강지훈과 머리채를 잡고 싸웠고 그 모습이 찍혀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나 강지훈 회사부도 오너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넘쳐났고 댓글은 온통 그와 임세라를 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스위스에서 찍은 결혼 사진까지 올라와 순식간에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은아, 내 짓이지. 네가 서은역 시켜서 이런 거지. 맞지? 전화기 너머로 그의 쉰 목소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지훈 씨,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 오빠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신경 쓰겠어? 회사 망한 건 당신이 경영을 못해서 그런 거지. 경영을 못해. 멀쩡하던 회사가 왜 너랑 싸우자마자 이렇게 되는데. 서은아, 네가 앙심 품고 복수하는 거 다 알아. 이 악독한 여자, 악독해? 내가? 불륜의 중혼, 재산 빼돌리기까지 한 내가 할 소리야? 넌 지금 네가 저지른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인과응보라고. 인과응보? 강지훈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은하야, 제발 부탁할게. 오빠 좀 말려줘. 이 회사는 내 평생의 전부야. 회사가 망하면 난 모든 걸 잃어. 이제 와서 빌어. 늦었어. 강지훈. 서은아, 날 이렇게 몰아붙이지 마. 회사가 정말 망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너도 끝장이야. 끝장? 지금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회사도 망하고 평판도 바닥이고 돈도 다 묶였잖아. 뭘로 나랑 끝장을 보겠다는 거야?
세무조사나 잘 받고 빚이나 갚을 걱정이나 해. 저는 그의 말을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고 차단해 버렸습니다. 곧이어 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하야, 들었어? 강지훈 회사 완전히 망했대. 빚쟁이들이 회사 앞에 진을 치고 있어서 강지훈은 사무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임세라는 회사 앞에서 소리 지르다가 빚쟁이들한테 막혀서 둘이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래. 알고 있어.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 그리고 방금 들었는데 강지훈 부모님이 이 소식 듣고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대. 아마 너한테 용서해 달라고 빌러오는 거겠지. 마음 단단히 먹어. 나한테 용서를 빌어? 그럴 리가. 과거 제가 강지훈과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혼수가 적다, 아들을 못 낳는다며 저를 구박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온다니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너한테 함부로 하면 바로 우리한테 전화해. 걱정 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지훈의 회사가 망한 것은 그의 죗값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그와 임세라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강지훈이 전화해서 협박했어. 그리고 걔네 부모님도 올라오고 있대. 아마 나한테 오겠지. 오빠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 마. 이미 내 주변에 경호 인력 배치해놨어. 걔네 부모가 함부로 굴면 바로 처리할게. 강지훈은 이제 끝났어.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날 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김 팀장이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 사장 회사 재무제표와 자산 횡령 관련 상세 증거 자료입니다. 이혼 소송 때 필요하실 겁니다. 봉투 안에는 강지훈이 스위스에 만든 계좌 정보, 빌라 계약서는 물론 국내에서 몰래 자금을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 심지어 회사 공금을 횡령해 임세라에게 명품을 사준 기록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당분간 혼자 외출하지 마시고 외출 시에는 꼭 저에게 먼저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안전을 위해 경호 인력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김 팀장이 돌아간 후 저는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증거들이라면 강지훈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그와 임세라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은아 씨 맞으시죠? 낯선 노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나 지훈이 엄마예요. 은하야. 지훈이 회사가 어렵다는 거랑 그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게 정말이니?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아드님은 저 몰래 스위스에서 임세라랑 결혼했고 우리 공동 재산도 빼돌렸어요. 회사가 망한 건 다 자업자득이에요. 은하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지훈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 여자한테 속은 걸 거야. 우리 부부 인연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 오빠한테 말해서 지훈이 회사 좀 살려달라고 해줘. 용서요? 어머님, 그게 가능할까요? 아드님은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그냥 정신 나간 실수로 덮을 일이 아니에요. 저희 오빠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서은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니? 우리 지훈이가 너랑 결혼 안 해줬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이제 와서 지훈이가 힘드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벼랑 끝으로 밀어? 너 양심도 없니? 그 말에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양심은 어머님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훈 씨랑 결혼할 때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혼수자금 다 털어서 사업 미천 대주고 밤낮으로 같이 고생한 건 저예요. 이제 와서 누가 누굴 비난하세요? 아드님이 배신했는데 아들을 혼내지는 못하고 저를 탓하세요? 절대 용서 못해요. 해가 서쪽에서 떠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밤 12시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술에 취해 헝클어진 모습의 강지훈이 있었습니다. 서은아, 문 열어. 죽은 척하지 말고 나와. 저는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지훈이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알린 뒤 문을 열었습니다. 강지훈 씨, 한밤중에 남의 집에 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경찰서 가고 싶어요? 남의 집? 그는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부서져라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네가 서은혁 시켜서 내 회사 망하게 한 거지. 강지훈. 술 취했으면 곱게 집에 가서 자. 우리 오빠가 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움직여? 회사 망한 건 당신이 임세라한테 돈 퍼주느라 공금 횡령하고 재산 빼돌리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아직도 발뺌이야. 그는 테이블 위 유리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너랑 서은영 말고 누가 이런 짓을 해? 서은아,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너 같은 독사를 아내로 들이다니. 독사?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독사야? 불륜의 중혼. 내 혼수 자금으로 다른 여자한테 웨딩드레스 사준 네가 할 소리야? 그런 콘수 버르녀를 대선 있다. 강지훈, 당신 양심이 있으면 말해봐. 내가 당신한테 당신 집에 어떻게 했는데 어머님 입원했을 때 한 달 내내 병간호하고 당신 사업 망했을 때 우리 오빠한테 빌어서 투자금 받아주고 내 폐물까지 팔아서 당신 도왔어. 당신 아이 가지려고 승진 기회까지 포기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이거야? 제 외침에 강지훈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기댔습니다. 은하야, 내가 미안해. 세라랑은 다 끝낼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오빠한테 말해서 회사 좀 살려줘. 다시 시작해.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지훈, 당신이 임세라랑 혼인신고한 순간 우리 사이는 끝났어. 오빠를 멈추게 하고 싶어? 당신이 임세라랑 혼인신고. 그럼 당신이 빼돌린 재산 전부 내놓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경찰서 가서 중혼죄, 횡령죄 자수해. 그럼 생각해 볼게. 꿈깨. 그는 다시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서은아, 날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나한테도 내 약점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도 같이 망하게 할 거야. 내 약점? 저는 일부러 당황한 척했습니다. 무슨 약점? 난 당신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그래?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너 서은혁 비서 김 팀장이랑 붙어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희 둘이 같이 건물 드나들고 밥 먹는 사진 여기 다 있어. 내가 이 사진 인터넷에 뿌리면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사람들이 널 뭐라고 생각할까? 네가 먼저 바람 폈다고 생각하겠지. 사진은 제가 김 팀장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러 다닐 때 찍힌 것이었습니다. 교묘한 각도 때문에 오해를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 사진들은 오히려 그가 저를 감시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두려운 척 떨며 말했습니다. 강지훈, 너 정말 비열하다. 우린 그냥 업무 때문에 만난 거야. 업무? 그가
제게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서은아, 마지막 기회야. 지금 당장 서은혁한테 전화해서 내 회사에 손 떼라고 해. 안 그러면 이 사진 지금 바로 인터넷에 올릴 거야.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김 팀장과 경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 팀장은 제 앞을 막아서며 강지훈을 노려봤습니다. 강 사장님, 사모님께 무슨 짓입니까? 김 팀장, 이건 우리 부부 일이니 상관마. 사모님의 안전은 제가 책임집니다. 사장님의 행동은 명백한 위협입니다. 비켜설 수 없습니다. 강지훈은 기세가 꺾인 듯 저를 향해 협박했습니다. 서은아, 김 팀장이 널 지켜줄 것 같아? 이 사진 내가 전부 백업해놨어. 내 요구 안 들어주면 내일 아침 온 세상이 내 불륜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저는 그의 허세의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강지훈, 그깟 사진으로 날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아? 올려, 마음대로. 당신이 날 모함하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 아, 그리고 방금 당신이 한 말 전부 녹음해뒀어. 저는 휴대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가 사진을 조작해서 저를 모함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강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가 녹음을 당연하지. 당신 같은 소인배를 상대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강지훈, 당신이 가진 그 하찮은 카드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같이 다닌 건 당신이 빼돌린 재산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고, 같이 밥 먹은 건 당신이 횡령한 공금을 어떻게 회수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였어. 나한테는 완벽한 증거가 있어. 하지만 당신은 불륜, 중혼, 횡령에 이제 명예훼손, 협박죄까지 추가되겠네. 어때? 감방에서 몇 년 더 썩는 기분이? 강지훈은 혼선을 떨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은하야, 제발 이러지 마. 그럴 수 없지. 이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녹음 파일 방금 우리 오빠한테 전송했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당신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은 그냥 지우는 게 좋을걸. 법정에서 당신한테 불리한 증거로 쓰일 테니까. 김 팀장이 강지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 당장 사모님 댁에서 나가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강지훈은 제 차가운 눈빛과 경호원들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저를 노려보며 집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이겼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제때 와줘서. 회장님께서 내일 아침 바로 변호사를 통해 강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경호를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팀장이 돌아간 후 저는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방금 강지훈이 와서 협박하다가 갔어. 사진 조작해서 날 모함하려 했는데 내가 전부 녹음해뒀어. 오빠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은하야. 변호사한테 이미 자료 넘겼어. 이번엔 제대로 죗값 치르게 해줄게. 넌 푹 쉬어.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강지훈은 제 집에서 쫓겨나 임세라가 머물던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거센 폭풍이었습니다. 제가 막 씻고 나왔을 때
김 팀장에게서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임세라는 호텔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강지훈, 이 사기꾼. 회사 멀쩡하다며, 곧 나 사모님 만들어준다며. 근데 이게 뭐야? 회사 망하고, 계좌 동결되고, 스위스 집도 못 팔게 됐잖아. 너 때문이잖아. 네가 스위스에 집 사달라고 조르고 회사 돈 내 명의로 빼돌리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서은아 집에 쳐들어가서 일만 안 키웠어도 이 지경은 안 됐어. 내가 쳐들어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와서 다 내 탓을 해. 너 남자 맞아? 내가 남자가 아니라고? 예전에 나 잊지 못한다고 울고불고 매달린 게 누구였더라? 회사 좀 힘들어지니까 바로 돈부터 챙겨서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임세라, 너 예전이랑 똑같아. 눈에 돈밖에 없어. 내가 돈밖에 없다고? 너야말로 서은아 버리고 나랑 결혼한 게 내 허영심 채우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망하니까 날 버리려고? 어림도 없지. 두 사람은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임세라는 강지훈의 뺨을 때렸고 강지훈도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서로를 핥히고 때렸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사랑이고 저를 배신한 대가였습니다. 정말 통쾌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임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강지훈, 너랑 안 끝나. 돈 안 주면 경찰서 가서 네가 중혼하고 횡령한 거 다 불어버릴 거야. 너 감옥에 쳐넣을 거라고. 신고해. 그럼 너도 무사할 것 같아? 중혼죄는 너도 공범이야. 그리고 계좌는 이미 동결됐어. 돈 없어. 돈 받고 싶으면 서은아한테 가서 빌어. 강지훈, 이 무능한 놈, 내가 미쳤지. 너 같은 걸 다시 만나다니. 내가 미쳤지. 서은아는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 다 너 때문이야. 두 사람의 싸움은 호텔 보안요원이 출동하고 경찰이 오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들이 경찰서에 연행되는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하야. 봤어? 걔네 둘 호텔에서 싸우다가 경찰서 갔대. 인터넷에 난리도 아니야. 응, 봤어. 자업자득이지. 그럼. 아, 그리고 국세청에서 강지훈 회사 세무조사 들어갔대. 탈세액이 어마어마하다던데. 이제 중혼죄의 탈세까지. 죗값이 더 늘겠네. 잘 됐네. 모든 것이 제가 원하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이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인터넷에는 그들에 대한 폭로글이 쏟아졌습니다. 강지훈, 중혼, 강지훈, 횡령, 강지훈, 학력 위조, 세 개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이 스위스에서 결혼한 사진, 강지훈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 임세라에게 명품을 사준 내역, 심지어 강지훈이 명문대 출신이라고 속인 학력 위조 증거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어떻게 속일지 모의하는 녹음 파일까지 공개되자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강지훈 진짜 쓰레기네. 서은아 씨가 불쌍하다. 임세라도 똑같아. 끼리끼리 만났네. 이런 인간들은 감옥에 가야 해.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강지훈의 회사와 거래하던 모든 업체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강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서은아, 서은아가 꾸민 짓이야. 이 독한 년,
임세라는 공포에 질려 강지훈에게 매달렸습니다. 지훈 씨, 이제 우리 어떡해?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어. 나보고 어쩌라고. 다 너 때문이잖아. 두 사람은 또다시 서로를 탓하며 싸웠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복수였습니다. 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은아 씨 제공해 주신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 및 관련 형사 고소를 모두 접수했습니다. 법원에서 곧 연락이 갈 겁니다. 아, 그리고 강지훈 씨가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을 모두 포기할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요. 합의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너무 늦었죠. 합의는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그는 죗값을 치러야 해요. 강지훈과 임세라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강지훈의 부모님이 선물을 잔뜩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은하야, 우리 왔단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여긴 두 분이 오실 곳이 아닌데요. 은하야, 제발 들어가서 얘기하자. 지훈이가 잘못했어. 우리가 대신 사과할게. 사과요? 아드님은 중혼의 횡령까지 저질렀어요. 제 인생을 망쳤다고요.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야, 제발 지훈이 좀 용서해줘. 걔가 못 가면 우리 늙은이들은 어떻게 살라고. 용서 못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그들이 저를 어떻게 무시하고 임세라에게 돈까지 줘가며 아들의 불륜을 부추겼는지에 대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녹음 내용에 시부모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주변에 모여들었던 이웃들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아드님과 똑같으시네요.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지 마세요. 모든 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모든 것을 잃은 강지훈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를 납치해서 오빠에게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빠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강지훈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예상하고 제 주변에 이미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는 길, 강지훈은 자신의 옛 부하 직원을 데리고 저를 덮쳤습니다. 서은아, 순순히 따라와. 하지만 그 순간 주변에 숨어있던 경호원들이 나타나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강지훈은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서은아, 이 독한 년, 내가 귀신이 되어서도 널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지훈,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납치 미수까지 저질렀으니 죗값이 더 늘겠네.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고 강지훈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세라는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 역시 중혼죄와 사기죄 공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강지훈은 뻔뻔하게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완벽한 증거 앞에 그의 변명은 무력했습니다. 임세라는 눈물로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강지훈은 중혼, 횡령, 사기, 납치, 미수 등 모든 죄가 인정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임세라 역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지훈이 빼돌렸던 모든 재산은 제게 돌아왔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제게 몰려와
소감을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의는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를 잊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 후 저는 강지훈의 회사를 인수하여 재기시켰습니다. 오빠의 든든한 지원과 김 팀장의 도움,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 덕분이었습니다. 회사는 날로 번창했고 저는 유능한 사업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제 곁을 지켜준 김 팀장과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1년 후 저희는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서 저희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제게 가장 힘든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과 직원들, 그리고 제 곁에서 항상 저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준 이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박수 속에서 김 팀장은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은하 씨,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예요. 11년 후 저와 김 팀장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회사는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주말 새로 생긴 고급 레스토랑에 가기 위해 시내의 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초췌한 모습으로 폐지를 줍고 있는 두 사람, 바로 만기 출소한 강지훈과 임세라였습니다. 11년의 세월은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임세라는 제게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서은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너 스스로 망친 거야.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지. 기억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남편의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임세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레스토랑에 앉아 남편과 와인을 마시며 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모든 것을 되찾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는 나를 상처 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는 행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야기꾼 채널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